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마포을 출마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고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걸 의식한 듯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세력이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춘인 오늘 전국이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했습니다. 남쪽 지방에선 풍년화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등 봄맞이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병원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과도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은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첫 공식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함께 손을 들었던 이 장면.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이 일면서 당정 갈등의 한 원인이 됐죠. 여기에 김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갈등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SNS를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내린 결심이라며 비대위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사전에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맞서 마포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천 논란이 불거졌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는 등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을 앞장서 문제 제기해 친윤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총선에 나가려면 비대위원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졌는데 김 비대위원은 오히려 불출마를 택했습니다. 당정 갈등이 봉합되는 수순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천 관련 행보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 전격적이었습니다. 네. 당에서도 몰랐나요? 네, 김경률 비대위원 이 불출마 문제는 당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어제 저녁 따로 이 불출마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도부 관계자들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성격상 누구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사람이 아니다. 당 차원의 조율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당의 화합을 또 결속에 이 장애 요소가 될까 봐 아마 이런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이 쟁점으로 계속 부각된 데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 문제가 당에 부담을 주니까 김 의원 스스로가 결단을 해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놓여 있는 화환들입니다. 예.
여기에 시스템 공천한다는 당의 방침과 한동훈 비대위를 모두 비꼬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당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시스템 공천이 시작도 하기 전에 공정성 논란으로 흔들리면서 김 의원 본인이 큰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불출마 소식에요. 마포을 현역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서 비겁하게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한동훈 이렇게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 비대위원이 앞서 본 사천 논란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발언도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김경률 위원의 발언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했었죠. 예. 이후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 곧바로 두 사람 첫 오찬 회동까지 하면서 당정 화합 분위기 조성하는 데 애써왔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사실상 봉합 수순에 이 마지막 단추가 끼워졌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예.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이 예정되어 있죠. 마침 오늘 사전 녹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국민들에게 진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이 갈등의 추가 불씨 어느 정도 잠재워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친명과 친문으로 나뉜 당내 분위기를 염려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계단에서 내려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지난해 9월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있는 병원을 방문한 후 4개월 만입니다. 사저 밖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위로를 건네자 이 대표는 자신의 셔츠 목깃을 내려 상처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정오의 정치가 그런 일을 만든 거죠. 민주당이 좀 상생의 정치 이렇게 좀 앞장서 주기 바라고요. 두 사람은 당내에 친명과 친문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어 안타깝다며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부 여당이 민생을 방치하고 이 통합을 도외시하는 현 정국을 안타까워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의 출마 계기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임 전 실장이 출마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이 전략지역구로 선정되면서 경선 참여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황. 임 전 실장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공세도 있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고 이 대표는 이에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부산, 울산, 경남에 신경을 써달라며 부울경 민심을 재차 강조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민주당 탈당파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공동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창당대회 1시간 전에 김 의원과 함께했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합류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민주진영의 중텐트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통합신당의 당명은 가칭으로 거론된 개혁미래당이 아닌 새로운 미래로 결정됐습니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4월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려면
그 뜻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협력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대연합 현역 의원 3명 중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돌연 합류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파열음이 났습니다. 전날부터 빅텐트 추진 방향 등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는데 결국 창당대회 1시간 전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앞서 민주당 탈당 회견 당일 잔류를 결정했던 윤영찬 의원을 언급하며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렇게 저희는 당혹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앞으로 두 의원의 재합류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성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국회팀 이병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새로운 미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다 합류할 줄 알았는데 김종민 의원만 있거든요. 다른 탈당 민주당 인사들은 없었습니다. 네, 말씀대로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끝내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창당 행사가 시작된 뒤 두 의원 각각 자신들의 SNS에 합류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의 주장 요약하면요. 이전 대표 측의 흡수 통합이라는 게 반발의 이유인데 안에서부터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이 또 나왔습니다. 왜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평적인 통합이 아니고 흡수 통합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면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겁니까? 사례를 콕 집어서 문제 삼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그 추진 방안에 대한 이견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당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의 빅텐트를 염두한 듯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명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끌어온 새로운 미래로 최종 결정됐죠. 예. 이러한 당명 문제와 신당 지도체제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신당과의 빅텐트에 대한 견해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진영이 같은 인사들도 이렇게 쉽게 못 모이는데 빅텐트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부에서 불발 얘기 나오지만 예. 아직 단언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합류하지 않은 두 의원도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면서 제3지대 연대 가능성 놓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민주진영 중텐트와의 합당에 회의적이었던 이준석 대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당 과정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었을지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개혁 전선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 얘기 나온 김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김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한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예. 이러한 메가 서울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분도를 이야기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라는 건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도 목련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당 정책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친명 갈등 전해드렸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났어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나요? 예, 눈에 띄는 건 이 민주당에서 명문 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을 딴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오찬도 중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사절을 나와서도 서로 파이팅을 외치는 등 유난히 단결과 통합 이야기가 많았는데 수면 위로 드러난 친명 갈등을 잠재우려는 의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막걸리를 곁들인 오늘 점심 식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지도부와 헤어질 때 문 전 대통령은 컵을 의원들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금 여야는 모두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어제 마감된 국민의힘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242개 지역구에 신청이 접수돼서요.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부터 부적격 심사와 경쟁력 평가 등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도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을 끝으로 면접을 마무리하는데요.
6일부터는 종합심사 결과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주 초부터 당 안팎으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걸음걸이도 한결 가뿐하셨지요. 서울은 12도를 웃돌면서 52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춘이었는데요. 남녘에서는 벌써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화가 살포시 피었고요. 봄 기운을 머금은 고로쇠 수액 채취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지마다 색종이를 잘라 붙여놓은 듯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많이 피면 그의 풍년이 된다고 해서 이름도 풍년화입니다. 봄의 상징 매화도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홍매화는 꽃잎이 여러 겹이라 일반 매화보다 더 화사합니다.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사진에 담습니다. 날씨도 너무 기분 좋게 따뜻하고 하늘도 맑고 그래서 무언가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쪽 상간마을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작은 호스를 연결하자 맑은 물이 떨어집니다. 땅속 수분을 한껏 빨아올린 나무에서 날이 풀리자 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리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녹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15일 정도 빨라진 것 같고. 한옥마을 뒷문에는 입춘첩이 걸렸습니다. 입춘대길 건양 다경. 봄이 왔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길 기원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올 한 해를 값지게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먼저 해봅니다. 값진다는 게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은 낮 기온이 12.2도까지 오르며 52년 만에 가장 높은 입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조망이 조금 더 좋고 지하철역과 더 가까운 집이라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른바 로열층과 로열동으로 불리는 곳이죠. 국토부가 앞으로 동별 매매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6월 이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에서 16억 원 수준이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실거래가 18억 5천만 원이 기록됩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강 조망권 때문에 생긴 가격 차이입니다. 단지 내에서 조망권이 가장 좋은 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과 다리들을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지 않는 동과는 불과 20m 거리지만 가격 차이는 수억 원입니다. 한강변이 거래가 24억 정도 됐었고 한강이 보이지 않는 동 같은 경우에는 21억으로 한 조망권이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는 거래 금액, 유형, 층, 전용 면적, 계약일, 등기일자를 알 수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동까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층뿐만 아니라 이 개인 거래냐 법인 거래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인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거래의 진정성과 실질적인 거래 가액에 대한 판단 여부를 알 수 있는.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고 거래 단계에서 주택이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최근 문경 화재처럼 참혹한 현장을 맞닥뜨리는 소방관의 다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리적인 치료가 절실합니다만 이런 소방관을 돌봐줄 기관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소방관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본 사람이 8.5%나 된다고 소방청이 밝혔습니다. 4.9%는 관리가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소방청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3월부터 2달간 소방공무원 52,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입니다. 소방관 43%는 PTSD로 불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우울, 문제성 음주, 수면 문제를 하나 이상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동료일 경우에는 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못 도와줘서 저렇게 했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직무 특성상 참혹한 모습을 자주 접하는 데다 숨진 동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등 심리적 부담이 커서 치료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을 상대로 전문 심리 치료를 해주는 기관은 아직 없고 2026년 강릉에 한 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이 순직 소방관 예우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 쓴 예산 5천만 원 가운데 4천만 원은 대전지방보훈청이, 나머지 1천만 원은 추모 기념회가 냈지만 소방청에서 지원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추모식은 2004년부터 매년 열렸는데도 소방청에서 한 차례도 예산을 준 적은 없었다는 게 추모 기념회 측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관 관련 예산은 그동안 없었다가 올해부터 1억 원 편성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40대 남성이 어젯밤 음주 단속을 피해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던 배달라이더 2명이 이를 목격했고 이 남성을 뒤쫓아가 검거를 도왔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2대가 빠른 속도로 흰색 승용차를 쫓습니다. 연신 경적을 울리지만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게 되자 그제서야 멈춰섭니다. 경찰. 경찰을 피해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을 두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따라잡은 모습입니다.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나 같이 쫓아가서 잡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차량은 시속 100km가 훌쩍 넘는 속도로 내달렸지만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두 배달기사를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순순히 내리긴 했어요. 근데 술 냄새가 좀 났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2차 사고, 3차 사고 그런 거 예방을 위해서 그 행동하셨을 것 같아요. 차를 몰 40대 남성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경차 한 대와 부딪혔고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이처럼 전면부가 부서진 채 10여 분을 달렸고 검거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치상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생후 50일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어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수십 차례나 올린 20대 남성도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재워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아이들 왜 뒤집어 엎어놓은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침대에 엎어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체포했던 20대 계부는 쌍둥이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습니다. 지난달 3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도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당시 2시간 동안 무려 77차례나 같은 글을 올렸는데 범행 한 달 만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전북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분쇄기에 다리가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외부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 수리 중에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쇄기 고치는 작업 중에 타지 쪽이 분쇄기로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이송할 때까지는 이제 의식이랑은 있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선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민주당 경선에서 90% 이상의 몰표를 받으며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에 계속 뒤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선 첫 민주당 공식 경선이 이뤄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승리가 기정사실이었지만 90% 이상의 압도적인 몰표로 올해 대선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를 선언하며 사실상 올해 11월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이 대선 승리로 가는 길이고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mean tha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t's not about me. It goes well beyond me. It goes about the country. And I think everybody knows it, and I think people are beginning to dawn on people. 하지만 대선 본선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49%대 45%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도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흑인 유권자는 민주당을 맹목적으로 찍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We need a candidate who's going to stand up and stand up strong for us. Or we're voting for the couch. 민주당은 남은 11월까지 집토끼, 이른바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를 부각하며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이 미군 사망에 대해 친이란 민병대를 보복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후티 반군도 타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 국기를 내걸고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응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해상의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에선 전투기가, 텍사스 공군기지에서는 전략폭격기 B-1 랜서가 출격합니다. 비슷한 시각 영국의 타이푼 전투기도 작전에 나섭니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이어 이번엔 후티 반군의 무기고와 미사일 시스템 등 30개 시설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Our teammates were killed by radical militias backed by Iran to defend the United States, our interest, and our people. And we will respond when we choose, where we choose, and how we choose.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숨진 3명의 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배후 세력에 대한 타격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영국의 공습은 우리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한 반발과 함께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 보란 듯이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내걸고 이를 공격하는 군사훈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보복으로 잠시 미군에 대한 공격은 주춤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란 무장 세력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후티는 조만간 대응 공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 물류 통로인 홍해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설을 앞두고 소비자 관련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택배 물량이 몰리는 때인 만큼 사고도 많아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항공권도 취소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에 구매하기 전에 약관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를 위해 택배로 물품을 보낸 A씨. 그러나 물품은 손상된 채로 구매자에 배송됐고 택배사는 환불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완충제로 꼼꼼히 포장하고 주의 문구딱지도 곳곳에 부착한 A씨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파손주의 스티커를 진짜 덕지덕지 다 붙였거든요. 상하차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게 이렇게 박살이 날 정도인가.
한 직장인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콕행 항공권을 중복으로 구매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는데 아직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금액도 지금 23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고 진행 중이라고만 했지 아직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건은 설 연휴 전후인 1, 2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택배의 경우 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 지연과 물품 훼손,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나 운항 지연 등의 피해가 꼽힙니다. 소비자원은 운송장 작성 때부터 물품 종류나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된 사진도 함께 보관해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권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보관 후 신고하라는 조언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 홀로 보내기도 되죠. 혹시 혼설족이 설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이건 어떨까요? 편의점 업계가 불고기와 전, 잡채 등을 담은 명절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혼자 설을 보내는 혼설족들은 끼니 걱정이 가장 큽니다. 고향도 안 내려가고 그래서 끼니를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음식점이 다 휴일이고 그래가지고 가기도 그렇고 시켜 먹기도 조금 그래요. 편의점들이 앞다퉈 명절 도시락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요리하는 데 손이 많이 가는 소 불고기와 잡채 등 명절 음식 9개로 꾸린 도시락이면 혼자서도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 편의점 명절 도시락은 일반 도시락보다 2배 넘게 팔렸습니다. 구성도 좀 괜찮고 가격대도 편의점이라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먹기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불고기와 너비아니를 넣은 식사용 도시락, 제육과 모듬전을 담은 안주용 도시락을 각각 출시한 편의점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너비아니나 불고기 같은 것들은 좀 접근하기 힘든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풍성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돼지갈비로 푸짐한 한상을 차리고 궁중식 불고기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이 편의점은 또 단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삼각김밥도 내놨는데요.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진 고객들을 위해 5년 만에 다시 출시했습니다. 나 홀로 보낼 설 연휴에 쓸쓸함을 달래줄 명절 도시락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유럽은 지금 각종 시위로 들끓고 있습니다. 농가 보조금 반대, 극우 반대, 전쟁 반대 등의 이유로 시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인간벽을 만들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들 아래로 트랙터 400여 대의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농업용 경유에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하자 항의에 나선 농민들입니다. 독일이 가장 거센 항의를 받고 있고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의 농민들이 도로를 점거했고 스위스에서도 환경 규제와 생산가 폭등, 해외 농산물과 자국 농산물에 대한 이중잣대에 항변한 농민들이 우리의 끝은 당신의 굶주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hez nous aussi c'est compliqué. Chez nous aussi il y a des problèmes de prix, il y a des problèmes de marge dans tous les secteurs. 독일에선 극우 정당의 득세를 우려한 15,0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인간 방화벽을 만들었습니다. Na, ich hoffe, dass es noch mehr Nichtwählerinnen und Nichtwähler wachrüttelt, weil die sind jetzt die entscheidende Größe. Die meinen, sie müssen das machen, die kriegt man nicht mehr zurückgewonnen.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는 가자 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동원된 가족들이 무명 용사의 비에 꽃을 놓으며 행진했습니다. Я не хочу. И если они этого не понимают, я не знаю, Бог им судья, им все потом вернется в двойном размере. 들끓는 민심에 각국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가 평화롭게 수렴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절기 입춘답게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호남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눈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이상, 남부 해안가에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강원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는 1에서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눈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서울과 청주 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7도로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